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은 다소 황당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올해 설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설날을 맞이해 친지들과 함께 성묘에 나섰던 A씨는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장원읍에 있는 아내의 무덤을 찾았으나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아내의 유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입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면서도 의아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의심이 가는 인물도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 목격자도 없었고 이렇다 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졌고 사건 발생 3일 뒤 A씨 가족은 유골을 수습해 화장하겠다고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씁쓸한 마음으로 유골을 수습하는 현장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주변 흙더미를 파헤치던 순간 담배꽁초 하나가 경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담배를 수거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A씨의 아내가 무덤에 묻힌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배꽁초는 버린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1974년 당시 판매하던 상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경찰은 즉시 담배꽁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 분석을 맡깁니다. 며칠 뒤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주인은 남성이며 국과수에 보관된 특정인 DNA와 일치하는 것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과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2007년 발생했던 무덤 도굴 사건에서 채취한 범인 추정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을 받은 경찰은 당장 과거 사건 기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 인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찾아냅니다. 2007년 3월 1일 누군가 B씨의 부모님이 함께 묻혀있는 무덤을 삽으로 파헤쳤습니다. 당시 범인은 무덤을 파헤친 것도 모자라 B씨 부모님의 두개골을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목 절단 부위에는 인근 마을에서 열린 고이연에서 기념품으로 나눠준 수건을 덮어놓았습니다. 바로 이 수건에 묻어있던 땀에서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도 누군가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건에서 발견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고이연에 참석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잡히지 않던 범인이 다시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흔적이라고 해봤자 담배꽁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희망을 가졌던 건 해당 담배가 사람들이 흔히 피우지 않는 제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의 편의점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했습니다. 판매 기록을 토대로 인근 가게들을 조사하는 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결과 몇몇 용의자들을 추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용의자들 집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실시합니다. 용의자들이 집을 출입하며 버리는 담배꽁초를 수거해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거해 검사한 담배꽁초 중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4월 2일 박모 씨를 체포합니다. 박 씨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검거된 박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만 횡설수설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했고 조현병 진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확인 결과 박 씨는 1984년 길을 가던 할아버지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뒤 4,000원을 훔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해 징역을 살았으며 교도소 수감 중에도 사람을 죽여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도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박 씨에게서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경찰은 박 씨의 집에서 그가 쓴 메모를 발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찬 메모 가운데 눈길을 끄는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팠던 묘지를 또 판다는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짜는 지난 뒤였습니다. 메모대로라면 어딘가 다시 파헤쳐진 무덤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C씨 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져 유골이 훼손되고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의 무덤은 파다가 만 채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나가 확인해보니 C씨 할머니의 묘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박씨에게 메모를 들이밀며 이를 추궁하자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밝힌 범행 이유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작년 12월 땅이 얼어 무덤이 잘 파지지 않자 날이 풀린 3월에 다시 와서 팠다고 하면서 우주에 있는 신이 자신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무덤을 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사를 하는 경찰이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횡설수설하는 진술들 가운데서 그나마 의미 있는 몇몇 진술들을 확보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버스를 타고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팠다는 내용과 무덤을 파는데 사용한 삽은 집 앞 텃밭에 두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선 주변 CCTV를 확인했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2001대의 유사한 방식의 사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올해 1월 D씨 아버지의 무덤이 삽으로 파헤쳐지고 유골이 훼손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2007년 사건과 작년과 올해에 걸쳐 발생한 4건의 범행을 박씨의 범행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2007년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을 분묘 발굴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박씨는 우주에 있는 신과 텔레파시를 하기 위해 무덤을 팠다는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체 박씨는 왜 무덤을 팠던 것일까요? 정말 정신 이상이 있는 박씨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무덤을 판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와중에서도 비교적 또렷하게 진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으며 무언가 범행을 저지른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망한 자기의 가족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단순히 사망한 자를 모시고 기리기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그 공간은 때로는 아픔의 공간이 되고 때로는 그리움의 공간이 되며 때로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범행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슬픔은 가족을 잃는 그 슬픔 못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부디 다시 편안한 곳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2007년 범인이 가져간 B씨 부모님의 두개골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11년 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두개골을 숨긴 장소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박씨의 집 앞 텃밭에 두개골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으나 끝내 텃밭 어디에서도 두개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곳에 임시로 봉분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의 두개골을 찾은 다음에 유골을 수습해 다시 화장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박씨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B씨가 부모님을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